안녕하세요. 후알류 지은입니다. 오늘은 제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쭉 사건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정신과제 진료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제 진단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우울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 진단은 다름 아닌 조울증이었습니다. 조울증이라니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우선은 저는 지난번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본 적이 있고 그 병원에서는 그냥 별도의 특별한 이전에 뭐 그렇게 될 만한 원인이 없었으니까 2, 3주 정도 치료를 하면은 괜찮아질 거다. 약물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믿고 있었고요. 당연히 우울증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우울증이어서 약을 먹으면 금방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울증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정확히 어떤 진단인지 어떤 질환인지 잘 몰랐는데요. 조울증이 뭐지?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건가? 근데 뭐 그것 치고는 나는 되게 불안도 되게 심하고 좀 우울한 감정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무작위로 인터넷 검색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조울증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질환이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정말 많이 고민도 했었고 심각하게 현타도 왔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물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우선 조울증이라는 증상에 대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병의 진단명은 양극성 기분장애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이라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내에 질환 백과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흔히 기분장애를 앓는 사람 중에 우울사파와 조증사파 모두를 나타내는 환자들이나 조증사파만을 가진 사람을 양극성 장애, 조울증으로 진단한다고 하는데요. 정신병을 분류하는 체계인 DSM-5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는 양극성 장애 1형과 양극성 장애 2형, 그리고 기분순환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양극성 장애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울사파가 꽤 자주 찾아왔었고 이게 우울함도 되게 자주 깊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우울사파랑 두증이 조금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제 성격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제 그런 게 조증의 증상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막 급하게 사업을 벌리고 갑자기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이거 배운다 그랬다가 저거 배운다 그랬다가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배운다고 나서고 막 돈을 여기저기에 막 펑펑 쓰고 다니고 사치를 부리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조증의 증상이었었던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제가 정리할 시간도 따라갈 시간조차도 없어서 정말 되게 많이 버거웠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증 때 있었던 일이 허황된 꿈이랑 벌려놓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조증 때 있었던 그런 일들로 조증이 끝나고 나면은 혼란을 느끼고 그때 그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저를 원망하게 됐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많은 매체와 여러 책들 그리고 인터넷 속 정보들을 알아본 결과 이 조울증이라는 병이 완치가 불가능에 가깝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몇십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어요. 반면에 약을 먹으면 치료 효과가 아주 좋고 약으로 관리해준다면 다른 만성질환이 뭐 혈압이 있다고 못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당뇨가 있다고 못 살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같이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네,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꿈꾸는 삶이 분명히 있던 사람이고 내가 노력하면 앞으로의 내 인생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던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갑자기 조울증이라고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솔직히 긍정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내용이 힘들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한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약을 끊는 순간에 다시 증상이 찾아오지만 본인은 그 증상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렇기에 약을 거부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된다. 이런 내용뿐이어가지고 솔직히 내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다고 느꼈던 것이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솔직히 이런 내용을 보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당장은 저도 미친 듯이 불안하고 엄연히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곧이라도 일을 못할 만큼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 원장님도 그러셨고 많은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단 말인 만큼 저는 끝까지 제 일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정말 힘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무섭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두려워요. 무엇보다 저는 아직 주변에 그리고 특히 가족들한테 내게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아직은 저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가족들이 이걸로 인해 저한테 느낄 실망감도 걱정되고 함께 짊어질 마음의 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물론 저희 가족들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게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좋은 딸,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었는데 결론은 그러지 못하고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앓고 있거나 진단을 막 받은 사람 혹은 본인이 조울증이라는 의심을 가지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같이 이제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진단을 받았고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고백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막 진단 받으신 분들 세상에 못 이겨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울증 약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조울증은 두 가지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약이 도움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겨내봐요. 저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할 거니까 우리 같이 힘내봐요. 사실 저는 자살 충동이 생기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자살 예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을 주시고 제 말도 다 듣고 공감해 주시고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도 해주시고 상담 선생님도 연결을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생각 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서만 끙끙거리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냥 같이 이겨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올린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을 내 주변에 너무 소중한 내 사람들, 그리고 아직 내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우리 가족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불편을 주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족한 나지만 내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그리고 매일 전화로, 카톡으로 내 투정 다 받아주고 내 눈물, 내 힘든 마음 다 받아주는 오빠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오빠의 마음까지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정말 오빠 덕분에 버텼고 오빠 덕분에 버티고 있어. 알고 있죠? 모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그러면 저는 꿋꿋하게 또 다음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씩씩하게 열심히, 그리고 또 그렇게 저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